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요, 지난 목요일에 열렸던 이화영 부지사 재판입니다. 우리가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죠. 자,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쌍방울 회장과 부회장,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다라는 보도는 나온 바가 없는데요. 제가 오늘 이들의 진술을 앞뒤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이 둘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쌍방울 회장, 부회장, 김성태, 방용철 엇갈린 증언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쌍방울 회장, 부회장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것 같아서 자, 대북송금이란 말을 좀 넣어야 되겠죠. 대북송금, 쌍방울 회장, 부회장 엇갈린 증언 이렇게 바꿔볼게요. 대북송금 사건이잖아요. 네. 자, 대북송금 사건에서 재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성태와 방용철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제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날 재판에 간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러 분 계시죠. 여러 분 계신데 아직까지 진술이 엇갈렸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신 분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성태는 2주 전에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방용철은 지난 목요일에 재판했습니다. 2주간의 시간차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는데도 인지를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화영 부지사 이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인지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용철과 김성태의 진술이 조금 엇갈린다. 얘들도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찬찬히 오늘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진짜로 진술이 안 맞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소개해 드릴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입니다. 지금 막바지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죠. 지난 목요일에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주로 리호남을 처음 만난 시점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대북송금, 액수나 절차나 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북한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리호남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제2차 국제대회, 여기에서 그래 방용철이 니는 리호남을 어떻게 만났니 하는 대목인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용철은 나름 열심히 진술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진술 태도가 되게 애매했던 것이 군데군데 이 방용철과 김성태의 진술이 충돌하거나 안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진술과도 충돌하거나 김성태가 과거에 했던 진술 중에 일부가 충돌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충돌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방용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갑자기 모르쇠 전략, 아니 바보 전략을 씁니다. 질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아니 뭐가 못 알아들어. 좀 전까지 대답 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앞뒤가 충돌한다니까 어찌된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도망을 치는 거죠.
자, 방용철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방용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잘 모르셨는데 이 얼굴 잘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방용철은 이날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리호남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2019년 7월 필리핀 모 호텔, 아쿠다 호텔인가 뭐 아카다 호텔인가 거기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호남 혼자 왔고 방용철 지가 안내를 해서 김성태 방으로 데리고 갔다. 70만 달러는 어떻게 줬느냐? 김성태가 조니워커 양주를 샀는데 이게 선물 세트였다. 그러니까 선물 세트를 받으니까 캐리어를 주던데 그때 받은 캐리어에다가 70만 달러를 넣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김성태 진술을 가만히 보면은요, 좀 이상한데? 싶은 대목도 많이 나와요.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목요일 말고요. 이보다 2주 전에 열렸던 재판, 이 재판에서 김성태가 직접 증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진술하고 방용철이 또 진술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성태 진술하고 2주 뒤에 방용철이 진술했는데 회장하고 부회장이니까 서로 입을 잘 맞췄을 거 아니에요. 입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얼랄이요?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 있느냐? 자, 김성태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서 70만 불을 줬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죠. 그러면은 만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필리핀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북한하고 수교가 안 돼 있는 나라예요. 북한 사람들은 필리핀에 웬만하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난리 날 수도 있어요.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간첩이거들랑.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간첩이야. 왜 그 흑금성인가 하는 나오는 그 영화 공작, 그 공작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공작원, 간첩, 스파이인 거야. 근데 그런 스파이하고 필리핀이라는 위험지구에서 만나는데 뭔가 서로 잘 짜고 만나지 않았겠어? 리호남 같으면 위험한 곳에 돈을 받으러 가는데 자기 딴에는 이거 막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날짜, 시간 같은 거 다 맞췄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재판장이 묻습니다. 야, 너 리호남 만나서 70만 불 줬댔지? 그래서 리호남을 어떻게 만났는데? 자,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렇게 답합니다. 미리 약속했어요. 2달 전에.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만났는데 2019년 5월 달.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그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협의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게 5월 12일이지? 2019년. 그러면 그때 방용철하고 방북 비용 이런 거 협상했다며. 그때 같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때가 300만 불을 얘기할 때야? 그러면 300만 불을 줄게 말게 하면서 70만 불은 필리핀에 와서 돈 받아라. 이렇게까지 논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필리핀에서 주겠다는 말까지는 안 했고 그냥 리호남이 온다 그랬어요. 아니, 온다 그랬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돈 받으러 간다 그랬잖아. 돈 받으러 가니까 그 위험한 지역까지 가는 거 아니야.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돈 받는다, 돈 준다는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위험한 지역에 그냥 간다고? 말 같은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돈 받으러 온다 그랬다며. 그래서 돈을 준비한 거 아니야. 그런데 돈 준다 만다 이런 거는 안 했다며. 약속 안 했다, 협의 안 했다며. 그냥 온다 그랬다. 그래서 그냥 오냐? 그래, 그러면은 뭐 내가 돈 준비할게. 이렇게 된 거다.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이 됩니까? 지가 했던 말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요?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단계 볼게요. 자, 방용철은요, 리호남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리호남이 필리핀까지 온다. 필리핀에 왔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냐? 여기에 방용철은 김성태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리호남이 온다는 얘기는 김성태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아니, 와서 받아간다고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리호남이 왔다는 거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나? 그러니까 리호남이 우리한테도 연락해서 알았다. 아니, 처음에는 돈 준다 받는다 이 얘기 약속 안 했다며. 근데 갑자기 와서 받아간다는 얘기는 너 어떻게 알았니? 리호남이 연락을 했어. 돈 받으러 온다고. 어떻게? 위챗으로 직접 리호남이 직접 연락한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직접 했나? 그러니까 뭐란다? 그럼 증인은 리호남이 직접 돈 받으러 가겠다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냐? 온다고 하면 어디로 온다고 뭐 얘기도 하고 몇 시에 만나자고 하면 뭐 몇 시에 만나고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시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과 장소 그거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 그거요. 시간과 장소 정한 거 그거 사실은 방용철한테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호남이 온다는 얘기, 리호남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사소통을 하는 거, 이거는 방용철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방용철의 얘기하고도 살짝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리호남 같은 경우는 방용철 같은 경우에는 방용철은 김성태한테서 리호남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김성태는 방용철한테서 리호남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처음에 리호남 필리핀 온다라고 말한 거야?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위챗 통해서 소통을 했대. 그러니까 위챗이 중국에서 쓰는 카카오톡 같은 거잖아요. 위챗을 통해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대화한 게 누구냐? 김성태는 방용철한테 뒤집어 씌우고, 방용철은 나 아니야. 그래서 김성태 아니면은 최모식인가 하는 또 다른 사람, 최수용인가? 하면 그 사람한테도 뒤집어 씌워요. 말이 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위챗을 통해서 리호남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요것만 맞지. 그래서 그걸 누가 한 거냐는 말이 안 맞아. 자, 여기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대목에 가면 더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자, 재판장이 김성태한테 묻습니다. 네 리호남을 만날 때 누구누구 같이 있었노? 자, 이에 대해서 김성태가 처음에는 이화영이랑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화영은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니하고 그 리호남이하고 둘이만 있었다는 거네. 다른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아이씨, 그게 정확하지 않아? 아니,
그날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거는 헷갈릴 수가 있어도 그때 니 말고 다른 사람 있었냐? 이걸 모른다고? 호텔 방에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걸 몰라? 여하튼 둘이 있었는지 셋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리오남은 얼마나 머물렀냐 거기에? 한 두세 시간 머물렀을 거예요. 재판장이 또 묻습니다. 술 마셨니? 마셨지. 뭐 다과상 같은 거 있었어? 안주 같은 거 차려줬어? 리오남이 말이에요.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과일이랑 와인이랑 계속 마셨어. 그래서 두세 시간 있다가 돈을 전달했다는 거야? 네. 이게 김성태의 진술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리호남은 술을 안 마신대요. 그 다음에 방용철은 뭐라고 얘기했다? 리호남 왔다가 바로 갔다 그랬어. 두세 시간 머물렀다는 얘기를 안 해요. 바로 갔다 그랬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이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리호남이 술 안 마셨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 간첩이라며. 리호남은 간첩, 스파이라며. 스파이가 적진에 들어가는데 술을 마신다고요? 있을 수가 없죠. 와인도 안 마셔요. 정말로 안 마셔요. 더군다나 두세 시간씩 와인을 마셨다고요? 그럼 꽤 여러 잔 마셨겠네요? 그죠? 한 잔만 마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꽤 여러 잔 마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스파이가 자기가 입국할 수 없는 필리핀, 사실상 적국에 가까운 필리핀에 가서 술을 마신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김성태의 진술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은 오히려 방용철 얘기가 맞는 거지. 방용철은 금방 갔다. 술? 글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잘 모르겠다. 방용철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사실 맞다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또 김성태한테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야, 너 그러면 리호남이 호텔까지는 어떻게 왔어? 호텔에서 네 방까지는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김성태가 혼자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왔어 라고 했다가 갑자기 직원이 데리고 온 것 같아. 직원이 마중을 나가서 데리고 온 것 같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데? 이화영이랑 같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그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리호남은 내랑 둘이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둘이서 같이 술 마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가 이상하니까 다시 물어봐요. 야, 네가 리호남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이화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헷갈려요. 리호남은 이화영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 이화영이 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안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김성태의 이 말은 순 개개뻥이야. 첫째, 일단 재판장은 야, 누가 리호남을 데리고 왔니? 나 잘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리호남이 지가 직접 혼자 온 걸로 알아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방용철은 내가 안내해서 방까지 데리고 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화영이 리호남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자, 앞서서 방용철은 지가 리호남을 안내해서 김성태한테 데리고 갔다라고 그랬는데 김성태는 리호남이 지가 직접 왔어. 지가 왔어. 지 발로 걸어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앞뒤가 안 맞죠. 계속 지금 디테일이 자꾸 틀립니다. 원래 이게 디테일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증거가 없고 뭐 그 밖에 다른 객관적인 사실과 맞춰볼 수 없을 때는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딱 일치해져야지 그래야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이 미세하게 자꾸 틀린다는 거는 이건 뭔가 지들끼리도 말을 잘못 맞춘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제일 결정적인 부분은 리호남하고 이화영하고의 관계입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리호남하고 이화영하고 엄청 가까운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서 한 증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곽규택인가 하는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질의하는 거라 앞부분은 조금 깝깝한데요. 뒷부분 보시면 조금 시원한 부분 나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증인 그냥 제자리에서 대답해 주시죠. 지금 이화영 증인 항소심 결심 기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 10월 31일입니다. 아, 다음 주에요. 예. 지금 뭐 1심에서부터 이화영 증인의 변호인들과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동시에 지금 뭐 변론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 뭐 두 가지를 항상 주장하시더라고요. 리호남이라고 하는 김성태한테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리호남이가 필리핀에 온 적이 없다. 뭐 이런 주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쌍방울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 그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죠. 저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리호남 맞습니까, 증인?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예. 저는 이호남 씨를 과거에 제가 국회의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예. 예. 리호남은 정찰총국의 대남 공작원입니다. 지금 간첩이에요, 간첩. 이런 사람이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리가 없죠. 필리핀 회의 참석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명도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 곽규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 스타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곽규택 의원님께서 리호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공식적인 업무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곽규택 의원님 말씀처럼 리호남은 사실상 간첩 중의 간첩이기 때문에 극도의 깊이 인물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리호남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쌍방울 측은 김성태를 포함해서 박용천 씨를 포함해서 그들은 리호남 씨하고 수십 회 접촉한 정황이 저희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곽규택 의원님 말씀의 취지대로 하면 그들은 심각한 간첩 중에 간첩을 접촉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대북 접촉 신고를 통일부에 하지도 않고 국정원에 보고하지도 않고 돈도 거래하고 수많은 내통을 하면서 통신 회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체 검찰에서는 조사한 바도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건의 방향을 이재명 지사의 뭐 방북 비용이라든가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식으로 방향을 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을 그런 심각한 뭐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적극 협조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태 씨의 그런 행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곽규택 의원님 논리대로 하면 간첩 중에 간첩을 통일부의 접촉 승인을 받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짧게 것을 대답해 주세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뭐 저는 뭐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의 죄를 뭐 강요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뭐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북한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접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호남하고
이화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방북 비용 대납이니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리호남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해요. 만난 적이 있긴 있는데 그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그 금방 만나서 누군지 얼굴을 알 정도로, 사진만 보고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자주 만나거나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잠깐 본 적은 있지만 따로 만나거나 무슨 대화를 깊이 나누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이 성립이 되려면, 그게 결정적으로 이화영 때문에 간 거라면 적어도 이화영하고 리호남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김성태가 접촉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오면 김성태나 쌍방울이 접촉한 게 나오지 리화영이 접촉한 게 안 나와. 기껏 해야지 뭐 심양인가 어딘가 청도인가 대련인가 어디서 술 같이 마셨다, 이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북 송금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 그거 한 번 먹었다고 대북 송금을 합니까? 오히려 보면은 김성태가 리화영하고 엄청 자주 만났고 긴밀하게 만났고, 심지어 몰래 들어올 수도 없는 필리핀에 몰래 와가지고 김성태를 만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진짜 김성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 걔가 간첩이네. 걔가 이 나쁜 놈이네. 지 간첩죄를 숨기려고 이화영한테 덮어씌우고 이재명한테 덮어씌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이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화영이 리호남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온다 그랬어. 그런데 뭐 이화영은 김성태 얼굴도 리호남 얼굴도 잘 몰라.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정도지. 사진만 봐가지고는 저기 리호남 맞나 아니야? 잘 모르겠다라는 수준이잖아. 곽규택이 오늘 되게 실수한 거죠. 저거 리호남 맞죠? 라고 했다가 오히려 망한 겁니다. 망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상황은 이러합니다. 보시다시피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고, 이화영하고의 진술도 엇갈립니다. 게다가 이화영은 지금 조목조목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확실히 일방적으로 몰려드는 상황은 아니죠. 확실히 하나하나 검찰의 주장을 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여러분들 좀 느껴지십니까? 이달 31일 날 아마 결심이 지금 열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날까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은 그 중요한 증인들이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 증인들이 뭐라고 진술하는지 우리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